자, 여러분,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요. 경제 지표가 좋습니다. 뉴욕의 경제 지표 괜찮고, 또 중국의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29,348,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3만 포인트로 가고요. 나스닥은 9,388, 좀만 더 가면은 이제 10,000포인트, 나스닥 10,000포인트로 가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미국은 주택 지표가 좋았고 소비 지표도 양호합니다. 소비자 태도 지수가 다소 좀 밀리긴 했지만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국이 성장률 6.1% 발표가 됐죠. 원래는 올해 성장률, 지난해 성장률 6%가 안 될 거다라는 얘기 많았는데 6% 위로 6.1% 정도로 나왔습니다. 요것만 하더라도 뭐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중국의 그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난타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좀 안 좋았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래도 끝까지 와서 6.1% 정도 나왔으면 6%대를 지켰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근의 지표가 좋습니다. 최근의 지표가 무엇보다도 좋아요. 그래서 이 최근의 지표가 좋다라는 것은 그동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았다가 이제 지난 이제 4분기부터 미중의 무역 분쟁 완화, 타결 이런 소식 때문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심리 회복으로 인해서 PMI 지수를 비롯해서 소비 지표들, PMI 지표는 대표적인 그 기업체의 체감 지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니까 구매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회사의 내용들을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지표를 모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체의 체감 지수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선행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지표인데, 그 PMI 지수가 드디어 회복 기미로 회복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습니다. 특히 중국의 12월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실질적인, 약간 후행성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지표인데, 전년 대비 6.9% 증가. 물론 PMI보다는 후행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긍정적 지표가 되겠죠. 시장의 예상치보다 양호했고, 소매 판매, 생산과 소비 쪽에서, 양쪽에서, 생산과 소비 쪽에서 지난 4분기, 특히 12월달 급격한 터닝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의 수출에 최고 많이 하는 데가 중국이고, 중국이 좀 안 좋아지면 한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또 중국의 지표가 좋지 않으면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매도를 하는데, 중국 지표의 개선으로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시작됐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전망이라든가 증시 전망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난해까지 한국 지수가 별로 좋지 않았죠. 물론 이제 지난 4분기에 좋아졌지만 2000포인트도 깨고 1800포인트대까지 1900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 이후에 극적으로 반전해서 지금 이제 2250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뭐 지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극적인 드라마틱한 반전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지난 8월달, 지난 여름에 상당히 안 좋았죠. 그 여름에 급락 이후에 짧은 구간에서의 쌍바닥을 찍고 난 다음, 그 이후에 21선을 기반으로 해서, 이 빨간 라인이 21입니다. 21선을 기반으로 해서 힘차게 반전을 시도하고 있고, 21선 인근 혹은 61선 인근, 파란 게 61선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현재 21선과 61선이 힘찬 강력한 각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하락을 하던 장기 이평선이 이제 슬슬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죠. 241 이평선까지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길게 본다면 2018년도 5월달에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했던 장기 이평선이
거의 뭐 1년 한 19년 초 2000년 초니까 대략 1년 거의 2년이죠. 2년 거의 2년 1년 한 10개월 정도 한 20개월 정도에서 하락을 멈추고 상승 반전하고 있다라는 건데, 요것은 우리가 경기의 순환의 그 사이클의 기간, 경기 순환 사이클의 기간을 되게 이제 20개월 정도 잡는 경우도 있죠. 20개월 정도 하락했다가 회복되고 이런 이제 뭐 그 사이클을 잡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한 20개월 정도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소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보여서 2250대까지가 일단은 갈 것이다 봤는데 2268까지 갔다 다소 이제 좀 눌림목, 지난 주말 눌림목인데, 일단 2250이라는 그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죠. 2250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날에 하락할 때의 지지라인, 또 상승할 때의 저항라인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명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생명선을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 방에 돌파 못할 겁니다만은,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제 증시와 경제에는 반전이다라고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따라서 이 2250의 돌파 가장 중요하고, 아마도 이번에 어렵지만 이 2250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아마도 삼성전자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 이런 이제 대표 대형주들의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기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제 바닥을 치고 좋아질 것이다. 특히 이제 1, 2월달 되면서 반도체에 큰 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가 나오기 때문에, 원래 그렇습니다. 기대감일 때, 꿈일 때의 주가는 힘차게 올라가고, 그게 이제 지표로 확인이 되고 나면, 실적으로 확인되고 나면 그때부터 좀 조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삼성전자는 아마도 이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실적이 다시 예전에 연간 60조 영업이익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주가야 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또 관련 기업들, 반도체의 뭐 소부장이라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들, 이런 종목들이 또 급하게 대반전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IT 쪽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면서 선봉이면서 희망이면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IT가 회복이 되면서 올해 아마 한국의 경제나 한국의 증시가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번 이제 2020년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보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중국의 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미국 관련돼서는 IT를 보고, 중국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이제 그 소재주들, 화학 철강을 받고, 최근에는 이제 소비주들을 많이 보잖아요. 소비주는 이제 중국 정책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소비주들도 올라가고, 또 그 화학 철강에서 소재주들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미국이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IT 흐름도 좋아질 것이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가격의 반전은 IT의 대반전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새해 들어서 북한이 또 바뀌고 있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북한 관련주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IT 관련주 한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종목이죠. 그 뭐 전망이 아무리 뭐 좋고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제로 무슨 종목을 갖다 우리 공략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그래서 저거는 제가 이제 시황에서 직접 종목으로 여러분한테 관련 종목의 종목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스타일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종목 설명을 좀 드리겠고, 오늘은 동진 세미캠,
아주 뭐 핵심주죠. 재료주의 핵심주. 그다음에 북한주 대아TI. 그리고 참 신물이 나는 아난티.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의 주가 흐름들, 차트와 내용들을 쭉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진세미캠을 말씀드릴 텐데, 동진세미캠의 차트부터 보자고요. IT 재료주, 중소형 중견 재료주 중에서 핵심주라고 할 수 있죠. IT 중견 재료주 중에서 핵심주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동진세미캠의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IT 재료주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미루어 짐작하시면 됩니다. 미루어 짐작. 동진세미캠의 차트를 보시면은 가장 이제 인상적인 게 좀 길게 본다면 대박을 만들고 고점을 친 다음에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죠. 요 고점을 친 게 2017년 고점이 17년 가을입니다. 겨울입니다. 17년 겨울에 25,000원까지 갔다가 이후에 주가 꺾여져 가지고 장기 라인은 작년도 6월달쯤에 꺾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9년도 재작년이고요. 재작년 2019년도에 그러니까 19년이 작년이니까 재작년 지지난해 19년도에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장기 라인의 반전은 작년 여름에 작년 여름에 증시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때 이미 동진세미캠은 반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이 반전이 시작되는 걸 보면서 이제 동진세미캠을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에 이제 매수를 시작했는데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눌림목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제 전략을 택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에서 별로 오른 건 아닙니다. 15,000원에서 뭐 18,000원 해봐야 3,000원밖에 안 올랐거든요. 3,000원밖에 안 올랐는데 요 이제 대반전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반전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이런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금액. 이렇게 이제 장기 라인이 반전을 시작한 것이 15년도 초거든요. 그래서 5,000원대에 반전이 시작해서 25,000원 갔죠. 요것도 이제 약 5배 올랐는데 5배 올랐죠. 5,000원에서 25,000원. 마찬가지로 이 장기 라인이 반전을 시작되면 물론 뭐 종목에 따라서 아주 많이 가는 것도 있고 적게 가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10루타의 출발이다 생각이 되는 거죠. 10루타의 출발. 그래서 이 동진세미캠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자 보시면은 이번에 상승이 시작됐던 라인, 중요한 라인이 이제 17,000원 라인이란 말이죠. 여기 17,000원. 요 17,000원까지 갔다가 밀리고 하면서, 이제 반전에, 교두보를 발휘한 거다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이평선들의 그 기울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소위 그 MACD, 요 위에 보면 MACD 나오죠. MACD의, 이평선 간의 거리를 넓히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서 2060에 골든크로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2060에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전고점에서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출발이라 보는 거죠. 출발이다. 그래서 2만원대 위로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 종목이 동진세미캠인데 동진세미캠 물론 이번에 일본과 한국의 갈등에서도 그 핵심 기업이 됐던 그 기업이죠. 그래서 동진세미캠이 여기서 이제 급등을 할지는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하는데 관련하여서 제가 뭐 동진세미캠의 내용도 그렇지만 관련하여서 관련주인 동진세미나 워닝머트도 이제 모양이 좋죠. 비슷하죠 지금. 워닝머트도 비슷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쌍봉을 갖다가 치고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치고 가지 않습니까? 쌍봉을.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받을게요. 이게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동진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지금 주가가 내려오다가 장기 라인이 계속 내려왔죠. 내려오다가 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면서 고점 이제 저항 라인을 만들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만들고 어찌 보면 삼봉인데 삼봉을 돌파했다가 지지를 받고 치고 올라가잖아요. 삼봉을 치고 올라가니까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하게 동진셈이랑 거의 비슷한 차트를 만들고 있다. 이제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브레인도 많이 방송에서 강조드리죠. 솔브레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렇게 중요한 라인들, 장기 라인이 이제 반전이 시작됐고, 또 요렇게, 크게 두 개의 봉을 만들었던 라인을 돌파할 때 보면은 요런 게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그랬죠. 요런 게 나오면 이제 공략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요런 거. 실패하는 큰 장대봉 유승형 캔들 나왔는데, 어찌 보면 이게 매도의 라인 쌓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교과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매도의 사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요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이거는 오히려 역발상 매수 사인이다 하는 거죠. 돌파를 시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유성형 캔들, 옛날에 칼등 강도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이제 초생달, 그렇게 얘기했던 캔들인데, 하지만 이 칼등 강도 이후에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지지한다면,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요 칼등 강도 캔들에서 매물을 많이 소화했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한 캔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 소진에 의해 가지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다. 솔브레 있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본격 상승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재료주들의 힘찬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들 종목군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서 재료주들이 드디어 랠리를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계세미캠의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요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보다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예전에 제가 동계세미캠 얘기했던 거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되니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은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동계세미캠의 내용들 그죠?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 하이닉스, LG 이런 데다가 재료를 공급하고 있고, 재작년에 당기순이익은 477억, 영업이익은 700억이었고요. 그런 내용이고, 발포제를 만들고,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유기절연막,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것들. 이런 것들 쪽에 얘기했는데, 에피처, 포토레지스트, 이런 포토레지스트는 잘 아시죠? 이게 포토레지스트인데, 포토레지스트의 이게 그 제조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죠, 포토레지스트. 그런 것들 잘 설명드렸죠. 그래서 스트리퍼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설명을 잘 드렸는데, 그다음에 에천트가 뭐냐 하는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포토레지스트가 뭐다, 에천트가 뭐다 이런 거 말씀드렸죠. 요렇게 하는 것이 이제 동예쌤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쭉 한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게다가 요즘은 에너지 분야도 진출하고 있는 동예쌤이캠입니다. 한번 참조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라겠고, 자, 그 다음은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긴세미캠은 IT잖아요. 그 다음에 대하TI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하TI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하TI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동긴세미캠은 좀 달리는 차트죠. 쭉 달리는 차트고, 누가 보더라도 경기를 반영해서 쭉 달려가는 그런 차트고, 반대로 이제 남북주의 대표 종목인 대하TI는 이제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데, 여전히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좀 지리하지만 하락은 멈춘 것 같다는 거죠. 하락은 멈춘 것 같다. 그래서 충격 구간이 김정은이도 충격 그러는데, 충격 구간이 발생했고, 그 충격 구간이 마무리된 다음에 반전을 시도되고 있지만 그 반전 자체가 아직 약해요. 상당히 약합니다.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차트만으로서는 바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바닥스러운 모습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바닥스러운 모습. 철도주 자체가 원래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대북재료가 아니더라도 철도주 자체만으로도 대하TI는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하락 구간의 마무리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대북 관련 재료만 나온다면 더욱더 활기차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북 재료가 아니더라도, 미래 교통수단이 KTX라든가, GTX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지도가 지금의 섬나라 지도에서 대륙 지도로 바뀌지 않겠냐. 역사는 흘러갈 것이고, 그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이 단절된 그런 역사를 가진 때가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5,000년 역사에서 그 단절된 시기는 아주 짧았죠. 그런 단절된 시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과의 그 관계만 조금 좋아지면, 이미 그 북방의 중국,
러시아하고는, 중국 러시아하고는 아주 오래전에, 약 30년 전에 이미 수교를 맺어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가장 우방국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가까운 경제 파트너로서 우리가 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경제 파트너들과, 소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물류로 소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그 물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륙철도가 나아져야겠죠. 그 대륙철도의 핵심이 되는 게 이 철도주입니다. 제가 주가는 꿈을 먹고 산다 그랬죠. 꿈을 먹고 산다. 꿈꾸는 다락방이다. 꿈꾸는 다락방이다. 우리의 부의 격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의 격차가 중요한 것이다. 꿈의 격차. 꿈의 격차. 주가는 어떤 비전이나 꿈을 가지고 그 꿈이나 비전을 갖다가 가격으로 환산하는 이게 주가지. 우선 지나간 실적 가지고 하는 이게 주가 아닙니다.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격으로 나타나는 게 주가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 미래 비전, 꿈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철도나 이런 쪽은 물론 이제 대북 제로도 있겠지만 이런 쪽은 미래의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주가 차트는 이렇게 바닥에 처박힌 상태이고, 아직까지 지표나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없습니다. 아주 장기선 하락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데아티아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남북 철도 테마 이런 것도 있지만, 데아티아의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좋아요. 2018년이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열차 관련해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데아티아이가.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이니까 이걸 누가 하겠어요, 데아티아 외에는. 저는 아주 특수한 분야에서 압도적인 지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는 점에서, 앞으로, 제가 항상 신루타 종목 뭐라 그럽니까? 신루타 종목은 독점력. 또 진입장벽,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독점력, 진입장벽. 그래서 이 독점과 진입장벽과 관련돼서 반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제가 옛날에 여러분한테 그랬죠. 그거 셋톱박스 같은 거, 그거 돈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에 다 달리는 블랙박스, 어찌 보면은 블랙박스가 아주 자동차만 다 달리니까 굉장히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블랙박스는 너무 쉬워. 그러니까 돈이 안 돼, 그거는. 이제 제가 전기차도 여러분한테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잘 봐야 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 봐가면서. 그래서 제가 전기차에서 결국에는 2차전지라 그랬죠. 2차전지는 이게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앞으로 이제 지금은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고체로 갈 거예요, 전해질이. 그래서 고체 전해질에 우리가 이제 로켓 발사할 때도 액체 연료를 쓰느냐 고체 연료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북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게 미사일에서 고체 미사일을 쓰려고 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체 미사일을 갖다 해보려고. 그래서 이 2차전지에도 전해질의 고체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은 고체화가 되면은 여러 가지 유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삼성 SDI가 될지 누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한국이 2차전지에서는 기술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중국이 쫓아오고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이제 2차전지는 일본, 한국,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량면에서는 중국이 더 훨씬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누가 일본이 잡을 것이냐, 한국이 잡을 것이냐, 중국이 잡을 것이냐 하는 거, 2차전지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2차전지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다면, 그렇다면 이 한국이 반도체에 이어서 배터리의 최강자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반도체의 규모보다 전기차 배터리의 규모는 무지하게 더 큽니다. 이 규모가 무지하게 커요, 규모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자동차가, 지금 이제 전기차 미국에서 3%예요. 전체 판매량의 3%. 중국은 그래봐야 한 6%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97%, 93%가 92% 성장한다 생각해보세요.
그 성장하는데 전기차의 대부분은 다 배터리야.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그 배터리 시장을 갖다 장악한다면은 그것은 이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한다는 얘기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보다도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미래의 산업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분에게 특히 배터리에 주목해야 되고, 배터리의 3개 회사,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삼성 SDI나 LG화학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부품 기업들, 재료 기업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핵심 되는 게 역시 재료 쪽이에요. 그쪽도. 그 재료예요. 그래서 그런 쪽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한국이 반도체에서 성공해가지고 오늘날 일본을 쫓아가는 이런 지경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에서 만약 확실하게 기반을 장악하면 여러분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거가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밀고 있지만 우리 삼성그룹, SK그룹에서 또 정말 LG그룹 선두 3개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대아티아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고, 대아티아의 차트는 바닥에 있습니다만은, 바닥에서 지금 올라올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철도라는 것이 꿈을 가진 겁니다. 꿈. 제가 그랬죠. 꿈이 중요하다. 꿈의 지수화가 그게 주가입니다. 주가. 과거의 실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의 비전, 산업의 비전, 국가의 비전, 그리고 우리의 비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판단, 그 기업이 얼마나 꿈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격화한 것이 바로 주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은 아난티인데, 아난티도 제가 설명을 쭉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 안 드리겠지만, 꼭 이제 북한주라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놀자. 좀 떠나자 그러잖아요. 떠나자.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여가의 시대가 돌아가니까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 정책도 그러잖아요. 쉬는 것도 중요하다. 또 좀 쉬면서 다 같이 좀 일하자. 다 같이. 한 사람이 100시간을 일하면 다른 한 사람은 쉬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좀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다 같이 일을 하자, 이런 얘기고, 그 정도의 여유가 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의 일할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지금 이제 은퇴 연령 있잖아요. 은퇴자들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인구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은퇴가 되면, 은퇴 1년에 은퇴자가 70만 명이래요. 70만 명인데, 70만 명. 근데 새롭게 취업에 들어오는 인구는 40만 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은퇴를 하는데, 급속도로 일자리를 떠나고 있는데, 새로 진입하는 인구는 작아요. 이렇게 되면 한 4, 5년 지나면은 이제는 일자리는 넘쳐나고 인력은 모자라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아베가 뭐 잘해가지고 일본의 취업률이 높아진 게 아닙니다. 그냥 구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도 우리보다 조금 일찍 은퇴자들,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고,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진입하는 인력들은 상당히 작았어요. 이제 20세 이하로 취업 전선에 나오는 인력이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가 남아 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떠나고 대신에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이 될 겁니다. 좀 지나면은 아마도 사람이 모자라서, 젊은 층이 지금은 굉장히 취업하기 어려운데 20대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그 20대가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아직도 일자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구구조학적으로 은퇴자들이 대거 지금 은퇴를 하고 있는데, 대거 은퇴를 하게 되면 새롭게 이제 인력은 지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전부 그냥 사람은 구인난이 나요. 구인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떤 뭐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조적인 게 더 강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경제도 우리나라 경제도 어떤 한국의 뭐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뭐 누가 집권해가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본질적으로 무역 국가고 수출 국가고 반도체 국가라서 이런 어떤 글로벌적인 어떤 경기 변화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경제가 안 좋고 때로는 경제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지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무선 정책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수가 살아나서 그래서 물론 도움은 좀 되겠죠. 살아나가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특히 지금은 중국 경제에 많이 영향을 받고 글로벌적인 그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부분 수출이니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죠. 대기업 중심이고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좋아서 대기업은 수출 잘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지면 힘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은 좋았는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 안 좋았잖아요. 중국 다른 나라 아시아 유럽 다 안 좋았는데 이제는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아마 2020년부터는 한국이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볼 때에 지금은 이제 20대가 좀 어렵지만 조금 지나면 4, 5년 정도 지나면 빠르면 이제 올해부터 나타날 수 있는데요. 지금 뭐 은퇴자들이 막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지나면은 작년도에 이제 59년생이 은퇴였죠. 은퇴. 59년생이 작년도 은퇴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9년부터 63년까지 되게 요거 베이비 부문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60대 이상의 은퇴자들이 무지하게 늘어납니다. 앞으로 이제 4, 5년 동안. 그럼 이분들에 대한 복지하고 이분들에 대한 재취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되게 59년, 그러니까 60세라도 요즘 굉장히 젊잖아요. 젊어가지고 재취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60대 이상의 재취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 지수 보면은 60대 이상의 취업이 많아지는데, 물론 이제 자기가 다니던 직장보다 조금 안 좋은 직장으로 가겠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 60대 이상의 59년부터 63년생들의 재취업 문제, 요것이 굉장히 좀 지금 앞으로 이제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요게 시대가 딱 지나고 나면은 이제 20대들의 취업난이, 해결되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이제 그런 문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또 그렇게 보시면서, 또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막 쏟아져 나오는 60대 이상에 대한 복지, 노년층 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총선과 또 몇 년 있다 있는 대선에서는 정책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 노년층에 대한 복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 그러니까 또 한 번 그 출산 문제, 요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이번에 4월 달에 총선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대선 문제에서도 쏟아져 나온 노년과 줄어드는 인구, 요것에 대한 해결책, 요것이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 더불어서 많은 노년층들, 돈을 가진 노년층들이 지금 이제 은퇴자들이 그 은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엄청난 휴가 수요, 이제 엄청난 아난티 같은 이제 고급 리조트, 그러니까 여행과 휴식, 보다 멋진 삶. 지금까지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까지 일만 열심히 했단 말이죠. 일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다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리조트에 놀러 가거나 골프를 치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맨날 해외여행 갈 수 있겠어요? 10번 해외여행 가면 한 70번 정도는 국내 여행 가겠죠. 그러니까 3번 해외여행 가면은 7번은 국내 여행을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7번 국내 여행 가는 때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이런 이제 고급 리조트 기업이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아난티를 보자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물론 이제 북한과의 좋은데, 북한의 금강산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떠나서 이제는 고급 리조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멋진 휴식, 이것이 이제 중요한 또
어떤 사회적 흐름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아난티가 뭐 실적이 좋다 이걸 떠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실적은 중요한 게 아니야. 미래의 꿈, 이게 중요한 거죠. 미래의 꿈. 미래의 꿈이 주가를 만든 겁니다. 미래의 꿈. 그래서 아난티에 지금 전경 나오는데 이렇게 멋진 동네에 멋진 리조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그리고 이런 이제 경영을 한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 이 기업의 미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상당히 그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아난티의 주가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데아티아하고 비슷하게 2019년도 작년도 초에 재작년 말과 작년 초에 주가 급등했다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바닥을 완전히 헤매고 있는데, 물론 뭐 그때 짐 로저스의 뭐 어떤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차별화된 리조트를 처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아난티, 이게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으로도 진출해 가지고 새 지평을 열지 않겠냐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힐튼 같은 그 글로벌 리조트가 막 피기 시작할 때도 이런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업 경제가 그 어느 국가에, 유럽이면 유럽, 미국이면 유럽에, 미국이나 미국의 어떤 경제가 이제 고도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좀 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 그때 힐튼이라는 회사가 이제는 글로벌 리조트를 구성해보자 하면서 이제 글로벌 진출해가지고 리조트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부가 쌓이면은 사실은 건물 짓는 것은 별로 돈이 안 들어가요. 별로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물론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더 잘 지어야 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부가 쌓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건자재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자재에 들어가는, 건자재 구입해가지고, 투입하는 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욱더, 멋지게 만들 수 있고, 더욱더 그 물량을 갖다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죠. 건물을 짓는데 돈이 안 들어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지만 잘 확보하면, 부지 확보만 잘 된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비약적으로 멋진 리조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규제가 강하죠, 규제가. 특히 이제 건축 규제가 굉장히 강한데, 어떻게 해서 정부가 관광을 위한 건축 규제를 해제해 주느냐. 예를 들어서 방콕만 가더라도, 방콕에 그 중앙에 흐르는 강이 있잖아요. 강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강 옆에 전부 호텔이야. 강에 딱 붙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한강 옆에 호텔이 아니라 전부 아파트만 있죠. 그래서 이런 규제 때문에 그 호텔을 못 짓는 거야. 한강 옆에다가. 워크웨이 롯데배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이런 규제들도 많이 좀 그 해제가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아직까지 좀 이제 땅값이 싼 이제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진출이 될 것 같고, 특히 뭐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해제만 되면, 정치적으로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에도 많이 리조트를 지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난티 완전 바닥에 있고, 아직까지 뭐, 차트상으로는 뭐 전혀 회복될 기미는 없지만, 단지 바닥 정도만 나왔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급성장할 수 있다. 또, 급등할 수 있는 차트다라는 관점에서 아난티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하는 말씀. 그래서 매수는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그냥 해보는 겁니다. 많이 살 수는 없지만 조금 정도는 한번 아난티나 데아티 같은 건 조금 매수해 놓고, 또 요즘 개별관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별관광. 개별관광 자체가 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물꼬를 튼다. 중요한 어떤 남북 간의 교착 상태인 남북 관계의 어떤 변화를 준다. 중요한 남북 변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주가는 꿈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한테 다시 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꿈이 오면서 주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인천여의 회원가입은 와우넷에서 하시면 됩니다. 와우넷에서 회원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직접적인 종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